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증시 시간이고요.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좀 많이 남았죠. 근데 대선 테마주의 불꽃쇼가 시작된 것일까요? 이낙연 테마주로 꼽히는 남선 알미늄과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연일 고공 비행 중입니다. 최근 남선 알미늄 우선주는 300%, 남선 알미늄은 106%가 폭등했습니다. 비정상적, 수상한 폭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남선 알미늄과 남선 알미늄 우선주에 대해서 단기과열 완화 장치를 발동했고요. 또 매매거래 정지 예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만약 지금의 고점에서 세력이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낸다면 아비규환, 이 개미 지옥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네. 개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50%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 전국의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를 했죠. 네. 6.13 지방선거 직후 한국갤럽 기준 6월 4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은 73%였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반년도 지나지 않아 19%포인트가 떨어진 셈입니다. 네. 추락이라는 단어를 써도 지나치지 않은 수치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거푸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테마주만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일부 세력들의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수상한 폭등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 3년 정도니까 아직 충분하게 남은 시간인데 네.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런 심하게 튀죠? 이상한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게 된 양상의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름인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드리면 지난 네. 9일 청와대 고위급 인사는 네. 이낙연 테마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이낙연 총리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의 존재감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날 남선 알미늄 우선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주가는 저점 대비 상승률이 아까 말씀처럼 무려 300%나 폭등을 했죠. 남선 알미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남선 알미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네. 왼쪽 위 빨간 SM그룹의 로고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남선 알미늄이 SM그룹 계열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언론 매체인 일요시사는 총리 동생의 이상한 취업 내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이낙연 총리는 7남매의 장남이고 지난 6월 26일 이 총리의 셋째 동생인 이계현 씨가 대표이사가 됐다면서 앞서 같은 달 8일 이 씨는 두산그룹이 최근 매각한 HSD 엔진 사회이사로도 선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이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 배경입니다. 이 말씀처럼 차기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넘게 남았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 대선주의 비정상적 폭등은 이례적인 모습이죠. 네. 이 과거를 돌아보면 정권 말기 레임덕 때나 나올 법한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 보혜양조는 장 초반 1,4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보혜양조는 국내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달에만 이 34.19%가 상승했습니다. 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작가가 보혜양조의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죠. 보혜양조가 유시민 테마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서현탄메탈은 황교안 전 총리와 연관이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이사 중 한 명이 황 전 총리와 동문으로 사업 연관성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현탄메탈은 지난 1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테마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테마주 널뛰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도박과도 같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주가 조작이 좀 이어지다 보면은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불신을 네.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좀 거래소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네. 지금으로서는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 시장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조금은 좀 스피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네. 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이 남선 알루미늄과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의 그래프에는 세력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한데요. 실제 그 이번 남선 알루미늄 주가 폭등의 견인차 구실은 7월 27일부터 8월 24일 사이 210만 주 규모의 순매수였습니다. 이때 평균 매수 가격은 1274원 부근이라는 분석 보고입니다. 이들 세력 일부는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11월 5일과 7일, 9일 이렇게 116만 주 규모의 이익 실현 현장이 포착이 됐죠. 네. 평균 매도 가격은 1725원 부근. 세력은 엄청난 수익을 이미 챙겼습니다. 기관도 남선 알루미늄의 주가 불꽃쇼에 가세했고 이미 차익 실현을 실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쳇말로 재탕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남선 알루미늄의 주가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도 세력의 이익 실현이 시작됐습니다. 개인 창구를 통해 세력은 9월 11일부터 11월 5일 9,600여 주 규모의 순매수를 일으켰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14,379원. 세력의 차익 실현은 11월 6일부터 9일 사이 800여 주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죠. 평균 매도 가격은 25,443원. 엄청난 차익을 챙겼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한몫 거들었는데요. 8월 28일부터 9월 10일 사이 7천여 주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때 평균 매수 가격이 11,344원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9월 11일부터 11월 6일 9,652주를 외국인은 순매도했습니다. 네. 평균 매도 가격은 13,868원이라는 분석 보고입니다. 네. 자, 일단 궁금한 건 남선 알루미늄 측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취재진이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주가 폭등 배경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마땅히 호재라고 할 거는 막 없거든요. 뭐 입장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공시가 들어왔잖아요. 현장 시장 변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유를 이제 물적 분할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드린 상태고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해가지고 그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거든요. 딱히 없다. 그렇죠. 딱히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단어가 떠오르시죠.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네. 도대체 주주들한테는 득이 될까요? 질문 던졌습니다. 자회사가 설립이 되는 건데 투자 사업 부분을 별도로 신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순환 출자나 이런 거 관련된 게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까 예, 그거 정리할 겸 해가지고 그런 거고. 기존에 자동차 사업이랑 저희랑 사업은 영위한 건 똑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네요. 순환 출자.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SM그룹에서는요. 뭐 직원의 목소리가 변조돼서 누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절대 말씀을 해드릴 수 없고. 네. 자,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빨간 숫자가 쭉 써 있어요.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GM대우 쪽에 저희가 자동차 쉐보레 범퍼 납품을 하는데 이게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공급이 좀 끊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경기가 좀 약간 불황이었던 것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근데 자동차 쪽 사업 부분에 매출이 좀 많이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남선 알루미늄을 얘기할 때 SM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SM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분명히 질문을 한번 해봤죠. 저희가 계열사죠. 계열사에 주식 갖고 있는 거 있고. 평소에 거래량도 사실 없었어요. 그죠? 없었다가 최근에 급증했죠. 저희도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보면은, 저희 계열사 중에 사망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대표이사분이 국무총리분의 친동생이라서 그런 증권사에서 찌라시를 좀 뿌린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폭등한 건 아닐 텐데,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항상 공시할 때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일단은 분할 공시가 검토 중이라는 거를 일단은 공시를 한 상태고, 원래는 이런 걸 안 하고 바로 할라 했는데 저희 공시 때 그냥
다른 쪽으로 가자 해서 간 거고, 이게 근데 이 새끼 상한가 가까이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급등 주식은 여러분 반드시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주간 증시 시간이었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